안녕하세요. 돈언니 경제수다 김열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른 기사를 하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 느끼시기에 투자 정말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도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냐면요. 저소득층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매우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투자라고 하면 그래도 좀 자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소득에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기사에 나와 있는, 실려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직업이 뭘까? 보시면 고액 연봉자가 아닌 사람들, 노동자 계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월스트리트로 진격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요. 지금 연소득 3만에서 8만 달러 미국인,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워킹 클래스, 노동자 계급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셀러리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중산층의 미국인들이 54%가 현재 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중 절반이 최근 5년 사이에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한국도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했는데 미국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았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고객의 33%가 중간 소득보다 아래에 있는 소득이 적은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저소득 가구는 시장에서 강력한 투자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과거보다는 커졌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100달러, 100달러도 사실 큰 돈이죠. 100달러, 200달러 투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처음 투자였다면 최근에 달라진 분위기는 5,000달러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가 무려 45%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져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공부도 좀 많이 안 하고 남의 얘기를 소문을 많이 듣고 사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많았다면요. 최근에는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은퇴를 또 준비하는 분들의 장기 투자 목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실린 차트인데요. 이제 이 연한 블루, 파란 컬러가 중위 소득값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진한 색은 중위 소득값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입니다. 실제 이들의 투자 비중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직후에 돈을 많이 풀었죠. 그때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금리 인상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좀 힘들었잖아요. 이때 조금 낮아졌었는데 결국 다시 서서히 올라가면서 비중은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성과는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았죠. S&P 500의 성과는 코로나 이후에 무려 지금 130% 이상, 이게 작년 말까지만 그린 차트인데도 130% 이상 투자 수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것까지 업데이트한 차트를 찾아보니까요. 지난 5년간은 무려 88%, 3,000대 지수가 이제 6,550까지 이를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하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거래 앱들이 수수료가 없는 거래 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사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에는 실제 이 인터뷰한 개인들의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이 진카오라는 이분은 20대 투자자인데 요리사가 본 직업인데 이제 6자릿수 투자자, 그러니까 몇십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하는 정도로 투자자가 되었다는 거죠. 요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에 도전을 했는데요. 꾸준히 학습하면서 이제는 6자리 숫자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재정적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투자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가프리 존스라는 분은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이 원래는 장애수당 수급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당을 굉장히 소액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소비만 해서는 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소수점 주식 투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죠. 주식 모아가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소수점 단위로도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장애 수당을 가지고 아주 소액으로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점점 더 경제적 자립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물음표가 좀 들긴 했어요. 이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이 투자로 들어간다? 라는 거는 이게 뭘까? 본래의 목적과는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지금 시대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 투자는 이런 분들까지도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의 개인 사례인데요. 데이비드 체니라는 분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예요. 근데 이분이 투자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재밌더라고요. 주식 거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원래 이분은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었대요. 근데 게임하다가 누가 20달러를 주식으로 벌었다라고 하니까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마치 게임 같아요. 게임을 좋아한다면 특히 잘하게 되면 계속 하고 싶어지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 친숙한 분들은 커뮤니티도 또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죠.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킹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투자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이분은 본인이 이제 뭘 투자했는지도 얘기를 하는데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이제 밀리언 달러 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거래 빈도도 과거보다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소수점 투자까지 하게 되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전통 금융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진입장벽이 높았던 상품에는 못 들어갔던 분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더 많이 유입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라는 회사는 사실 제가 알게 된 거는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유명했던 회사였고, 이 플랫폼이 지금처럼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무려 시가총액이 지금은 1230억 불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는 15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주가 수익률만 해도 252%가 상승을 했고요.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 무려 4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계속 진입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다.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바로 이런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종합을 다시 해보자면요.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투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우 높아졌고 이건 단기간에 끝날 트렌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모바일 폰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하고 또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임처럼 이 시장이 계속 확산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높임으로써 경제활동, 투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산 형성에 대한 기회가 과거에만 해도 닷컴 버블 이전에는, 그러니까 1900년대 2000년 이전에 1900년대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도 개인들이 수혜를 보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제는 점점 더 개인들의 투자 참여는 왕성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포용성의 강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투자를 잘하면 잘할수록 개인들의 소득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양날의 칼이겠죠.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가 있게 되고 노동소득만으로 또 자산을 형성하기는 그만큼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도 더 커질 수도 있는 불안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5년 사이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고위험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ETF 상품도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쉽게 개별 종목에 몇 배, 두 배, 세 배 또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몇 배씩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무조건 말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금융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하느냐가 앞으로의 안정적인 수익을 끌어줄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불안한 투기를 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요,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개인들의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 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아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에 대한 생각들은 돈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일도 해야 하고 본업으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께 엄청나게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처음 시작에는 뭔가 자본을 만들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경제 활동들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가 돈 언니 채널에서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돈 공부는 돈 언니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